오늘 오후 2시에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최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셨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원 개명 전 최순실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변호사 이경재. 형 복역과 현 상태. 최소원은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 독거실에서 8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최소원은 2016년 10월 30 입국, 그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때부터 현재까지 체포, 구속, 징역 등 각종 형태의 강제 구금 제도에 따라 영어인 상태에 있습니다. 최소원은 딸 정유라의 이화 대학 입학 비리 관련으로 실형 3년,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등 묵시적 공범으로 묶여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합하여 징역형은 21년입니다. 최소원은 8년째 복역 중에 있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보유하던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간의 복역과 수사, 재판, 여론매도 등 극한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계속되었고 2번에 걸친 대수술을 거치며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하기에 힘겨운 상태에서 전신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2.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와의 형평성. 2016년 9월 29일 민노총 계열의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가 미러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청와대 안종범 수석, 최소원, 국내 64개 대기업 대표 등을 특가법 위반, 뇌물 등 죄로 고발한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광화문 촛불 시위, JTBC 타블렛 허위 보도, 특검 수사와 기소,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소원 박 대통령 등 박정부 관련 인사, 이재용 등 재계 총수 등 수많은 주요 인사들이 구속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자 중 가장 중한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소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이었고 안종범은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삼성 이재용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소원만 제외하고 현재 형기 만료, 사면통으로 모두 수용기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소원 게이트로 시작으로부터 8년째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관련자들의 권한과 책임 분담한 행위, 형 집행 등을 모아 비교해보면 최소원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더 이상의 강금은 양식과 정의에 반합니다. 이른바 최소원 게이트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의 근간을 뒤흔든 정변 사태였습니다. 8년째 접어든 현금에도 그 파장은 소멸되지 않고 여러 형태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게이트 초반의 야간 촛불 시위, 특검, 탄핵, 형사재판 등에 대한 사법적 측면의 재검토는 전문가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소원만을 예외로 그 당시 재판 결과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양식과 이성에 어긋납니다. 탄핵과 형사재판이 정당하다는 논자의 입장에 서더라도 탄핵과 중형 형사처벌의 책임을 고스란히 최소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정의감에 배치됩니다. 또 최소원 개인에게 가해진 그간의 악성 의혹이 그의 형량 가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JTBC 타블렛 보도, 안민석 의원의 최소원 수조원 은닉재산 선동은 이제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최소원 게이트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건 없이 박 대통령 사문한 만큼 지금은 윤 대통령이 최소원을 석방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편 최소원을 구속 처벌하는데 선봉대장이었던 박영수 특검은 뇌물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도덕성이 추락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소속 한 검사는 최소원에게 3대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박했습니다. 그런 검사가 현재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경주세의 심경은 차치하고 최소원에 대한 증오심으로 수사 기소하였고 형량에 반영토록 애썼습니다.
이런 사정이 최소원의 형량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타기해야 할 요소를 걷어내고 최소원의 형량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최소원은 67세의 고령 여성입니다. 8년째 독거실에서 온갖 비난과 고초, 병마를 겪으며 신락 같은 생명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라도 그 여인을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상선약수, 인자무적이라고 합니다. 인을 베풀어 화를 도모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의 촉구서는 끝났고 최서원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요청서를 쓰면서 언론 기자용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면 요청서를 쓰면서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쓰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진보 쪽에서는 정경심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에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조차 사명 복권에 대한 얘기는 껄끄러워하고 나서주길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연결된 중앙일보와 자서전을 게재하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이 당황했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역사 속에 남아야 하니까 이제는 저는 비선실세가 아닌 제 소중한 딸의 엄마로 새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지켜보고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딸과 새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늘 권력자와 이정자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무건으로 강요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같이 누려왔고 항유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허울 좋은 비선실세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무건 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면 요청서를 쓰는 이유는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 복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동안이나 같이 해주셨던 이경재 변호사님과 최강유 변호사님, 권윤강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면 요청을 함께 해주시는데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사면 요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의와 신뢰로 지켜왔던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딸과 새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가슴에 한이 맺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면을 받아들여서 제가 사명 복권이 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과 딸과 새 손주들이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이제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두운 긴 시간 동안 언제나 신의와 제 곁을 지켜주신 이경재 변호사님과 권영강 최강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호인들이시고 어둠을 뚫고 빛의 순간을 내준 분들이기에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이번에 쓰는 마지막 대통령께 보내는 사면 요청서가 안 받아지더라도 진심으로 어려울 때 나서주셔서 감사하고 정의로우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1월 4일 최서원 드림.